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현장 시작합니다. 북한이 핵탄두를 만드는 데 쓰이는 고농축 우라늄 제조 시설을 보란 듯이 공개했습니다. 그 노림수는 무엇이고 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전문가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나오셨습니다. 오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정말 이곳은 보기만 해도 힘이 난다고. 보신 것처럼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 제조 시설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미국 대선을 50여일 앞둔 이 시점에서 공개했다. 어떤 의도가 있겠죠? 네, 그 의도가 있다라고 봐야죠. 8일 날은 그 텔이라고 하는 것을 공개했잖아요. 12축 24륜이니까 처음으로 이제 공개하는 건데 그게 이제 길이라든지 중량이라든지 그 과거에 화성 17행이 11축 22륜에 비해서 더 큰 것을 이제 보낼 수 있다는 것을 공개한 거거든요. 그에 이어서 이제 어제 지금 여기 원심 분리기 공장을 지금 공개를 한 거잖아요. 예. 그게 왜 이제 하필 이때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트럼프하고 해리스하고 대선 토론 과정을 보면 해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독재자라고 이제 규정을 했고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정은이가 나를 무서워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게 대선 주자들이 기껏 나와가지고 이 정도 얘기밖에 못하고 북한 핵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니들이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그러면 내가 보여주겠다. 내가 그러면은 트럼프를 무서워한다고 그렇게 내가 안 무서워한다는 것을 이게 원심 분리기 공장을 통해서 보여주겠다라는 것이 낮은 수준에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거고요. 이것을 조금 미래 관점으로 가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앞으로 이제 어떤 이제 주자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새로운 대통령이 되면 어차피 이제 회담을 한번 하긴 해야 될 텐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그런데 회담을 할 때 내가 양보할 수 있는 수준이 있어. 그게 바로 이거야.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핵,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미 만들어진 핵무기는 손대지 말아라. 지금 만들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핵구축 차원에서 회담에 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몸값을 올리려는 전략으로 이걸 공개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군요. 북한이 이번에 공개한 저 시설이 자리한 곳이요. 평양 인근에 있는 강선단지로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추측하고 있던데요. 이 강선단지가 2019년 그 트럼프와 김정은 하노이 노딜 때 회담 결렬 원인 중 하나가 또 됐던 곳이잖아요. 사실상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강선이라는 것이 이제 알려진 때가 바로 2019년입니다. 영변이라는 것은 워낙 이제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알고 있는데 크게 보면은 이제 핵 물질을 생산하는 곳이 두 군데라고 봐야죠. 영변이 있고 이제 강선이 있는데 2019년도 당시에 이렇게 이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회담을 할 때 회담이 이제 결렬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얘기했던 것이 영변에 있는 핵 시설과 관련된 것만 폐기하고 그 대신에 이제 제재를 해제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얘기가 이제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그것 가지고는 우리가 안 된다라고 해서 이제 자기 호텔로 돌아왔어요. 이때 당시에 최선희 지금은 이제 외무상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부상이었어요. 그 부상이 이제 김정은 메시지를 갈고 띱니다. 띄어서 그게 아니고 영변이라고 하는 전체 지역을 다 우리가 폐기를 하고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서 한마디를 더 합니다. 아니야, 우리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영변 플러스 알파를 요구한다고 그랬어요. 그 알파의 핵심 지역이 바로 이 강선 지역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마 공개된 것이 강선일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강선일 수도 있고 영변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강선을 공개했다라고 하면 그것이 이제 오히려 김정은이가 트럼프를 이제 약올리는 거죠. 너 그때 요거까지 다 해가지고 우리하고 핵 협상을 잘 했으면 됐을 텐데 봐. 지금 우리 이 정도로 해가지고 핵물질 생산하고 있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장소는 정확하게 어딘지는 아직은 아무도 모르죠. 정보 당국은 알 수 있겠지만.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 강선단지 핵시설에는 이 10,000개가 넘는 이 원심 분리기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자, 이러면 연간 최대 뭐 10개 핵무기를 만들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어디서 이걸 분석을 하고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한미 정보 당국이 얼마 전에 내놓은 것은요, 4,000개에서 5,000개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통상 이 원심 분리기 1,000개가 1년 동안 만들어낼 수 있는 게 1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농축 우라늄 235, 90% 이상 되는 것을 한 20kg 정도 생산하는데 그것이 1개예요. 그러면 이제 4개 내지 5개 만들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국방정보보고서를 2018년도에 이제 그때 발표를 하는데 국방정보보고서 내용에 보면 영변에는 원심 분리기가 4,000개가 돌아가고 있고 강선에는 12,000개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12,000개요? 예, 그럼 이 두 개 합하면 얼마예요? 16,000개죠. 16,000개면은 1,000개당 하나씩이니까 1년에 16개씩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정말 이럴 수 있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지금 이란에 나탄즈, 이란에도 이제 2개의 큰 핵시설이 있거든요. 예. 나탄즈하고 포르도가 있는데 이게 이제 미국하고 핵 협상을 할 때 그때 당시에 공개된 것이 실제로 이제 검증하고 공개된 이 원심 분리가 총 몇 개냐면 19,000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미 국방정보국 보고서가 이게 뭐 그때 당시 2018년도인 이게 맞다 안 맞다 이걸 떠나서 어찌됐든 또 한미정보당국이 최근에 이제 발표한 그 내용들을 보더라도 어찌됐든 이것이 1년에 10개 이상을 계속 생산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 그냥 쉽게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한 10년 동안 생산했다. 그럼 100개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플루토늄 탄도 있단 말이죠. 플루토늄 탄은 북한이 폐연료봉을 재처리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플루토늄 양이 70kg이에요. 70kg 가지고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 탄이 9개에서 18개예요. 그러면 그것만 해도 몇 개예요. 그래서 핵무기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이게 발표하는 기관에 따라서 작게는 30개, 많게는 100개가 넘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은 최근 연이어 핵 보유국임을 강조하면서 핵 무기를 과시하고 있죠.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핵무기 수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때 대한 핵무력 건설 정책을 격침없이 관철해 나가고 있으며 우리 국가는 책임적인 핵 보유국입니다. 자, 그런데 또 일부에서는요, 이 김정은 위원장이 관심을 끌기 위해 이 미국 대선과 맞물려서 7차 핵실험을 실시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실제로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뭐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닌데요. 사실상 이제 북한이 7차 핵실험하면 크게 2가지가 있다라고 봐야 하나는 대용량, 소위 말해서 전략 핵무기, 거기에 대한 이제 실험이 필요할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작년도 3월달에 공개한 화산 31이라고 하는 전술 핵무기 여기에 대한 이제 실험은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들을 하게 될 텐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대용량 이 실험은 좀 곤란할 거라고 봐요. 이걸 이제 하게 되면은 이제 중국과의 문제도 있게 되고 지금 이제 야탑산 그거 뭐 다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곤란할 거고 결국 이제 초점을 맞추는 것이 전술 핵무기에 될 텐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이제 대선 전에 이루어질 것이냐 대선 후에 이루어질 것이냐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대선 전에 북한 스스로가 미국을 계속 유인해낼 수 있는 전략적 도발은 많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결의안이 위반될 수 있는 도발은 많이 있을 수 있는데 바로 8일 날 공개했던 12축 24륜형 초대형 ICBM 그건 이제 실제로 이제 발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SLBM이라고 하는 북극성 4형, 5형도 한 번도 시험 발사 안 했으니까 이것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국을 이제 대화의장으로 끌어내려고 할 텐데 이것이 잘 안 될 경우에 그때 되면 이제 제7차 핵실험을 하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보면 7차 핵실험은 여전히 계속 유용한 카드지만 아껴두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김정은 위원장이요.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를 접견하고 아주 뭐 극진히 대접한 그런 보도가 또 나왔던데 뭐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나눴을 거라고 보십니까? 쇼이구 국방부 장관이었던 사람이었죠. 국방부 장관을 뭐 굉장히 오랫동안 한 사람인데 작년에도 뭐 평양을 방문을 했었고 그다음에 또 김정은이가 작년 9월달에 러시아로 왔을 때 그때 아주 극진히 또 계속해서 이제 수행하다시피 했고 그리고 이제 푸틴 대통령이 6월 19일 날 평양을 방문했을 때도 했던 뭐 아주 첫 건 중에 첫 건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국방부 장관을 경제를 하는 사람으로
바꾸고 이 사람을 이제 국가안보실에 우리말로 하면은 국가안보회의에 서기로 임명을 했는데 네. 이 사람이 이제 그걸 갖다면은 전반적인 문제를 다룬다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차원일 것 같아요. 하나는 이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과 관련된 얘기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6월 19일 날 푸틴이 북한을 방북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방의 형식으로 그럼 그 문제를 이제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 외교적인 차원이고요. 두 번째 차원에서 이제 논의될 수 있는 군사적인 거란 말이에요. 제가 군사적인 것은 보면 지금 북한에서 1년에 최근에 8월 6일 날은 신행 전술 유도탄 250대 그거 공개했잖아요. 이거 예. 이제 전방으로 보낸다는 거 공개했고 8월 27일 날은 240mm 방사포 금수 사격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제죠. 600mm 방사포 이것도 지금 신형 방사포 발사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왜 8월 27일 날 240mm 금수 사격을 하고 600mm 방사포를 이걸 신형 거를 이걸 했겠느냐. 이것이 북한 자체의 로드맵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다분히 러시아의 수출을 전제로 해서 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되면 이번에 쇼이구가 왔을 때 이 문제도 충분히 논의해서 총포탄의 대러시아 수출과 관련된 얘기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죠. 자, 그런데요. 이 사실 이 북한과 중국이 혈맹 관계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과시해 왔었는데 최근 이 중국 동영상 사이트에 북한 정권의 비판적인 영상들이 줄줄이 올라오고 또 이 중국 접경 지역에서는 이 밀수품에 대한 단속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 중국이 봤을 때는 러시아와 가까워지는 거를 좀 경계하는 걸까요?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좀 배신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수십 년 동안 이렇게 키우고 얼르고 달래고 뭐 봐주고 뭐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뭐 군사 동맹을 다시 해 원래대로 가 그럼 우리 무시하는 거야? 내 뜻대로 내 의지는 하나도 안 물어보고 네 맘대로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극히 일부분이에요. 사실상 김정은이가 이 시진핑 주석을 만나기 위해서 다롄으로 가기도 했잖아요. 그때 다롄에 갔을 때 거기 그 해변가에서 걸었던 거기 발자국 그거 동판 떠난 거 그거 그냥 아수콘으로 없애버렸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7호 거기 전시관이라고 그래서 과거에 김정은이나 김일성이가 왔을 때 사진 찍은 거 거르는 거 그것도 폐쇄해버렸어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이제 수출입하고 있는 거 그거 엄청나게 그 세관 검사 엄격하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중 북한 대사관에서 좀 안 좋은 일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이제 일부러 다 그냥 공개적으로 이게 이제 중국에서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문제 삼았고요. 네. 게다가 이제 엊그제 같으면은 9월 9일이면은 북한으로서 정권 수립이잖아요. 예. 그 축전 같은 게 중요한데 우리는 뭐 그게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런데 북한의 축전을 서열대로 놓는데 푸틴 걸 제일 앞에 놓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지금 그 시진핑 주석 거를 두 번째 나왔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슨 뭐 여기 그 뭐라고 할까요? 그 포탈에서 이것저것 이제 뭐 김정은에 대한 이제 좀 비난하는 거 올라오고 하는 건데 이거 일련의 과정이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북한하고 중국과의 관계는 굉장히 소원해졌다. 이제 그리고 지금 중국은 북한을 길들이려 하고 있는데 네. 북한은 길들여지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열술 실장님과 북한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추석 연휴가